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모신 멀쩡한 의사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의 권호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이상지질혈증. 네. 근데 이상 지질 혈증하면 되게 어색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고지혈증이라고 했었는데 네. 언제부터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게 이제 병이 되고 다른 병을 만들어내니까 고지혈 했는데 일부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지질 중에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 높아지면은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밸런스가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상 지질혈증이라 부르자.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근데 지금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지혈증이라고 했었다라고 하셨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뭐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뭔지. 나쁘다는 거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주체가 혈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는 게 되는 거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자꾸 혈관벽에 침착되는 찌꺼기나 쓰레기 같은 그런 컨디션이 되는 거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거꾸로 혈관벽에 있는 침착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자꾸 쓸어 담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거는 피검사 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피검사로 지칭하는 게 바로 지금의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수치. 단순히 좀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뭐 본인이 느끼거나 이런 건 전혀 네,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생길 수 있는 병들 뭐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쭉 한번 읊어주시죠. 혈관병이 대체로 다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관상동맥을 기시한 협심증과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으로 가게 되면 뇌경색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있는 건데, 둘 다 동맥경화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생긴 건강하지 못한 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말이 있죠. 뇌졸중이라고. 다리 혈관도 당연히 이제 막히면서 썩거나 뭐 상처가 안 난다든지, 또는 대동맥에도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을 하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대표적이고, 뭐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많이 보는 경동맥 질환, 이것도 대표적인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의한 병이다. 왜 생기는 겁니까, 근데 진짜로 먹는 거 기름기 많이 진짜 먹어서 고기 많이 생기는 먹어서? 거 뭐. 이게 식생활,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이제 첫 번째죠. 왜냐하면 20살 심근경색 잘 말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사가 나빠지면서 천천히 축적되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반증으로는 우리가 헌터 게더러, 그러니까 수렵 채집하는 아직도 그런 부족 사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애마존이나 뭐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 그래서 추적 관찰하면서 샘플링,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극단적으로 낮고요. 또 그 사람들 관상동맥 CT 찍고 이러면은 거의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노화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병태 생리의 기초점을 갖고 있지만,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이 병에는 좀 결정적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많이 뛰어다녀야 돼. 네,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 그러네요. 태어나자부터 계속 축적되는 그 가랑비에 옷 젖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게 10년, 20년을 30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10년, 20년, 30년간 관리 잘한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매일 우산 쓰고 있으면 비 안 맞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이 있긴 있죠, 근데. 있죠, 선생님. 예,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뭐 키 큰 집안에서 키 큰 사람 나오는 거고, 뭐 머리 까만 집에서 머리 까만 거 나온 것처럼 몸에 대한 컨디션은 다 부모님이 타고나는 불러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수치가 높게 나오면 걸리는 병이 많으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부터 바로 약 먹어요? 아니면은 일단 뭐 식사 조절, 운동 이런 거 시도해 봅니까? 지금 고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의 어떤 큰 개요 역시도 약물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이 가랑비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개선점도 요구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일상생활 습관 개선. 우리 무슨 말씀 하실지 대충 안단 말이에요. 뭐 운동을 해라, 뭐 담배를 끊어라. 술을 좀 마시지 말아라. 네, 맞죠. 술도 좀 술도 안 좋죠. 약간, 중성지방 이런 데 많이 안 그리고 좋죠. 뭐 이게 기름진 음식 좀 덜 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하실 건데 조금 그래도 중요도를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나쁜 거, 그리고 좀 그래도 좀 덜한 거. 삼겹살과 목살 좀 이런 네. 식으로. 삼겹살과 소고기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정해주시면. 네. 미국 당뇨협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식생활을 어떻게 하라를 권고안을 뺐어요, 아예.
아예 뺐어요. 네, 아예 뺐어요. 연구를 대규모로 계속 오래 해봤더니 생각보다는 식생활의 영향이 적다는 거예요. 적고 우리 속담에 잘 먹은 놈이 때깔도 좋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건강 지키려면은 밸런스 있는 이 식생활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고지혈증만 쫓아다니지 말라는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다 뺀 이유에서는. 근데 운동은 식생활에 비해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좀 감명 있게 본 거는 우리가 동물이랑 비유를 한다면은 사자나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뭐만 먹죠? 고기 고기, 먹고 고기. 생고기 먹고. 네, 생고기 먹고 걔네들이 뭐 꽃등심 발려 먹고 뭐 여기 뭐 비계니까 나 안 먹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심근경색으로 거기서 죽었다고 발견됐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못 없어요. 들어봤는데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이 병과는 사실 무관해요. 근데 사자랑 우리랑 다른 게 뭐겠어요? 개 뛰어다녀. 그렇죠. 사자는 살기 위해서 사냥하고 무지하게 뛰어다녀요. 근데 우리 산업화된 이 도시에 사는 인간들은 거의 안 뛰어다녀요. 거기서부터 이 병의 차이점이 시작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영양학 교과서에 다 근거 있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고지혈증은 먹는 거하고 생각보다는 관련이 적다. 운동이 중요하다. 약도 이제 꼬박꼬박 챙겨 약 드시라. 먹고 운동해달라. 약물이 되게 종류가 원래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현대의학이 이제 미국이 이제 전후 시대에 훅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죽는 게 거의 대부분 두 가지예요. 암이 큰 축이고, 근데 그전엔 더 큰 축이 이제 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 해서 지난 70년간의 무지막지한 이제 이 혈관 건강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초반에 나왔던 약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실패. 그래서 이게 80년대에는 콜레스테롤 높은 게 나쁜 건 알겠는데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무기가 없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스타틴이 스타틴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 등장해서 거죠. 세상이 바뀐 거죠. 스타틴은 그냥 뭐 미국 사람들은 비타민 먹듯이 매일 먹는 사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스타틴이었고요. 나오는 스타틴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타틴이 아닌 약은 또 뭐 있어요? 에제티마브라고. 네네네. 콜레스테롤 흡수를 소장해서 저해하는 약입니다. 근데 스타틴만큼의 감소 효과, 그다음에 심혈관계 예방 효과가 크진 않지만 스타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증명된 약입니다. 같이도 쓰지 않나요? 네, 같이 복합제로도 씁니다. 또 있어요? 최근에 나온 진짜 저희가 너무 각광받고 있고 너무너무 막 의사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이제 PCSK9이라고 하는 그 억제제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기본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 먹어야지 우리 혈청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잡아 먹는 거를 이제 수용체라 그러는데 간세포 이런 데 제일 많죠. 그 수용체 재사용을 되게 억제하는 거예요. 수용체가 이 장갑 같은 거예요. 글러브.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잡아 먹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러브를 잡아 먹는 놈이에요.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잡아먹는 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놈을 억제하는 약이다. 그 쉽게 말해서 나쁜 친구랑 다시 못 놀게 하는 뭐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네, 거네요. 근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스타틴이 여러 종류가 있었고 에제티마브라는 새로운 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PCSK9이라 그게 3대장입니다. 다 건강보험 됩니까?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마지막 약제는 주사제. 요거는 주사. 주사라고요?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체입니다. 주사라면 원래 이제 스타틴은 매일 집어먹는 맞습니다. 약이었는데 주사라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쭉 유지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2주에 한 번 맞거나. 내가 맞으면 돼요? 네. 본인이 맞는 거예요? 네, 요거 이렇게 딸깍 해보십시오. 인슐린처럼?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네. 대고 몸에 대고 끄면? 딸깍. 네. 한 달에 한 번만? 네. 그래서 저 8세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 못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 약은 맨날 챙겨 먹으면 이제 또 빼먹기도 하는데. 이건 2주에 한 번이니까 원래 월요일에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았다고 화요일에 맞으면 돼요. 근데 요새 좀 뜬다 싶은 약, 효과가 좋은 약들은 대부분 주사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의학의 어떤 트렌드죠. 옛날에 우리 항암제서부터 이제 이런 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폼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타면은 그날 첫날은 막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지고 한 달 지나면 약간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처음에 맞고 나면 한 24시간, 48시간 있으면 이제 훅 떨어집니다. 그래프로. 그랬다가 그게 야금야금 올라오니까 그때쯤 한번 왔자. 근데 이런 이상 지질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복용을 하든 뭐 주사를 하든 한번 시작했으면 평생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단초에 말씀드린 게 이거는 노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몸의 시간을 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사는 계속 나빠집니다. 약을 시작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벗어난 거. 그 스타틴은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100mg짜리 약 50mg. 그래서 그 수치의 피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약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왠지 이렇게 주사바늘 쿡 찌르는 거 한 달에 한 번인 거는 용량이 그럼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약이 많이 들어있는 주사가 있고 좀 적게 들어있는 주사가 있느냐 그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사 140ml. 누구나 똑같은 똑같은 용량을 용량을 맞는 거군요. 맞는. 그럼 이제 그 수치가 되게 높은 사람하고 좀 덜 높은 사람하고 조금 덜 위험한 사람, 더 위험한 사람이 똑같은 주사를 맞는 거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근데 우리가 이제 목표 치료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맞추려면은 그 정량이 필요한 거고, 그거 맞았을 때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 말씀처럼 150일 때 맞아서 절반 깎이면 75고요. 75에서 절반 깎이면 35예요. 그럼 이 사람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약을 용량을 조절하지는 않고요. 이전에 먹고 있던 스타틴이나 그 이젤리맙의 용량을 좀 낮춰놓을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약을 네. 다 같이 쓸수 주사만 있는 맞는 거예요? 분은 잘 없나 봐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에서는 그러니까 스타틴 중에서도 스타틴도 이렇게 이제 maximally tolerated 스타틴, 그러니까 최대 용량의 스타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MTS 하거든요. 근데 가장 고용량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고용량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아까 말한 두 번째 이젤리맙을 붙이는 거고, 그래도 안 된다. 안 되면 그러면 저 PCSK9 이니비터를 쓰는 거고요. 계속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떨어진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PCSK9 억제제는 계속 맞게 하면서 다른 약들을 조절을 하는 왜냐면 거예요. 저 맥시멀 톨러레이트 스타틴이라는 게 최대 용량을 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용량은 벌써 부담스럽잖아요. 예, 실제 부작용 조금씩 다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상 지질혈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약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좀 정보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나 이제 약을 시작해야 되는데, 운동도 해야 되는데, 좀 암담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상지질혈증은 사실 고혈압과 함께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이고요. 그럼 우리 통계에도 본다 그러면은 실제로 나이가 40대 이후가 되면은 전 인구의 30에서 50%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병률이 높고, 거꾸로 따지면 아주 억울한 병은 아닙니다. 내가 노화되고 있는 한 과정에서 맞닥뜨려진 거고, 알게 된다면 그다음부터 또 우리가 하게 되면 더 역전타를 칠 수 있는 현상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우리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이 필요하면 약, 그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 운동 재밌게 하고 체중 관리 잘하고 이러면 또 건강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희소식은 먹을 걸 크게 제한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은평성모병원의 권호성 교수님하고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